1928년 3월 15일 오전 11시경 이 문 앞에서 정말 역대급 보이스피싱 범죄가 벌어집니다. 창덕궁 정문 돈하문으로 들어와서 이 서쪽으로 곧바로 금호문이 보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출구로만 쓰기 때문에 정말 참 존재감 미미한데요. 이 창덕궁은 1년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저 조그만 쪽문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런 조그만 쪽문에도 우리의 역사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 금호문에 얽혀있는 우리 경천동지할 역사적 사건, 오늘 3가지인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인조반정, 그렇죠.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낸 사건이죠. 이 창덕궁은 광해군과 인조, 이 2명의 임금의 스토리가 정말 얽히고 설켜있는 궁궐입니다. 창덕궁은 임진왜란 때 완전히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다시 다 이렇게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그 광해군을 쫓아내려고 벌어진 인조반정 때 이 또 창덕궁이 불에 탑니다. 그래서 인조는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 창덕궁을 다시 지어야 되게 됐죠. 인조가 이 창덕궁을 다시 지을 때 광해군이 알면 정말 기절할 만한 그런 일을 벌입니다. 바로 저 인왕산 아래에 광해군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짓고 있던 궁궐 인경궁이 있었는데요. 그 인경궁을 홀랑 뜯어다가 창덕궁 다시 짓는데 뭐 낼름 다 갖다 쓴 거죠. 이 선정전도 그 인경궁의 편전인 광전전 그대로 갖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왕제에서만 단순히 쫓겨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자기가 이뤄냈던 모든 거를 순식간에 다 뺏긴 거죠. 진짜 인경궁을 헐 때쯤 이때 광해군은 그걸 알면 인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그렇죠. 그러면 1623년 인조반정 때 이 금호문은 도대체 뭐냐? 네, 인조반정 그 성공의 시작이 이 문이라고 합니다. 반정군이 이 문을 통해서 순식간에 다 들어와서 이 창덕궁을 한 번에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금호문 수문장이 안에서 문을 열어줬답니다. 정말 궁궐이나 성이나 망하려면, 무너지려면 밖에서 부시고 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안에서 먼저 무너지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다 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금호문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 역사의 일대 사건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송악선 의사 의거터입니다. 1926년 4월 28일, 그러니까 순종승하 그 다다음 날 송악선 의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조선의 3대 총독 사이토를 응징합니다. 1926년 4월 25일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 황제가 이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십니다. 이 대조전의 동원돌, 그러니까 동쪽 온돌이 왕의 침소니까 이제 바로 저곳이죠. 순종의 승하, 왕위 계승 영순위가 영왕인데 이때 인질로 일본에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500년이 넘던 조선 왕조가 이날 이제 실질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돌아가신 순종 황제의 그 빈소가 이제 저 선정전에 꾸려지게 됩니다. 순종 황제의 혼전, 그러니까 신위를 모신 곳, 또 빈전, 그러니까 출상하기 전에 관을 모셔두는 곳으로 이 선정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빈소를 마련했으니까 조문객들이 오시겠죠. 그때 이제 조문객들 출입하는 그 문을 바로 저 서쪽에 금호문으로 지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송악선 의사가 금호문에서 기다린 거죠.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송악선 의사가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사이토를 여기서 공격해서 암살하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60만 세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송악선 의사가 응징하려고 했던 그 사이토는 어떤 사람인가? 네, 조선 총독 중에 최악질이죠.
그 전까지 이제 무단 통치였다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논란 일제가 문화 통치라고 허울 좋게 말을 바꾸는데 그게 말이 문화 통치지 사실은 우리 민족의 분열 이간질 책동이잖아요. 네, 그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3대 총독 사이토입니다. 게다가 5대 총독까지 한 번 더 하니까 정말 조선 총독 중에 제일 안 좋은 제일 나쁜 최악질이 바로 이 사이토입니다. 이 사이토는 그래서 부임할 때도 우리 멋진 일이 하나 있었죠. 강우규 의사 65세 백발의 이 강우규 의사께서 남대문역,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역에서 이 사이토에게 폭탄을 선물을 하죠. 이 금호문이 알고 있는 경천동지 역사적 사건 세 번째가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조선시대인데 정말 지금하고 수법이 똑같은 보이스피싱이 있었습니다. 1928년 3월 15일 오전 11시경 종로에 있는 삼광상열한 금은방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네, 삼광상의입니다. 여기 이왕과 돌봐드리고 있는 관청 이왕직이야. 네, 대비전하께서 쓰실 금반지 금비녀를 급히 구매하려고 하니까 한 170원 정도 물건도 준비해서 빨리 저 창덕궁 금호문 앞으로 가지고 와. 170원 어치나요? 자, 일단 얼른 물건부터 줘봐. 대비전하께서 좀 고르셔야 되니까 지금 가서 보여드려야지. 빨리 줘, 빨리. 네, 얼른.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얼른. 잠깐 기다리세요. 이 물건을 받아든 범인은 그대로 도망쳐 버렸고 이것으로 이날 보이스피싱 범죄의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정말 요즘에 보이스피싱하고 그 수법이 똑같지 않습니까? 전화 이용하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을 사칭하고 그 다음에 유명인 이름, 그러니까 이때는 황족도 이름을 도용하고 완전히 사기에 삼박자가 탁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이때 이름을 이렇게 도용당하신 순정효황후는 이 낙선제에서 기거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순종 돌아가신 다음에 순정효황후는 나라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으니 내가 어찌 저 단청이 있는 저 화려한 대조전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낙선제로 오셔서 이제 살게 되시는데요. 이 간큰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잡아서 지금 형법에 따라서 그 죄를 묻고 벌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 금액이 170여 원이면 요즘으로 따지면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죄명은 당연히 사기 절도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참작사항이 만약 초범이라면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보통 검사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구형을 하고 판결하겠습니다. 판결은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결은 한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좀 너무 약하지 않아요? 보이스피싱 이건 악질적인 범죄인데. 그리고 이제 낙선제에 사셨던 순정효황후가 이 사실을 아셨으면 정말 너무 막 황당하고 비통해 하셨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순정효황후는 이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어서 뭐 이렇게 죄를 그 책임을 물기가 좀 애매하답니다. 기껏 물으면 명예훼손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이 보이스피싱 이건 정말 뿌리 뽑고 근절시켜야 되는 범죄인데 형량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정말 이 기절초풍할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1928년 4월 19일자 조선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조선일보 기사들을 쭉 보면 와, 전화의 보급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말 그 당시 사회에 횡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이게 송금 사기죠. 그러니까 요즘 막 똑같아요. 근데 금액도 커요. 8,000원 정도면 한 6, 7억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가짜 주문 넣고 배달 가로채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렇게까지 유서 깊은 범죄였는지. 그래서 이제 1935년 3월 15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 그다음에 또 심지어 욕하고 전화 끊는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신조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전화 이용 불량군인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 전화 이용 불량군에 뭐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뭐 욕, 문단패설, 스미싱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겠죠. 네, 번역기에 전화 이용 불량군 치니까 보이스피싱 이렇게 번역이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보이스피싱 이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엄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훈? 네, 저렇게 금호문처럼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런 조그만 쪽문 하나에도 우리의 역사는 소중하게 다 깃들어 있다는 것. 오늘의 교훈이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의 행동 강령. 네, 실천 강령입니다. 낙선지 아프니까 다시 겸손하게.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